오늘 소개해 주실 곳이요.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합니다. 저희가 네. 이름은 참 낯익은 곳인데 네네.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중소기업 중앙회는 요즘에 특히나 힘들어하시는 우리 6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단체입니다.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감수해야 하는 제도적인, 그다음에 관행적인 애로사항들 같은 것을 조사하고 건의해서요. 이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법이나 규정 등에 반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국민 경제 속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업계의 힘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회 알아볼 텐데, 근데 중소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이 또 그렇죠. 여러 기관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혹시 똑똑한 두 분께서는 오늘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업과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이점 혹시 아시겠어요? 저 알아요. 네, 말씀해 이름이 주시죠. 다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네,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 이거 무조건 서현 씨는요? 정답. 네. 저는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네. 벤처라는 뜻에 뭔가 강조된 것 같아서 네. 어떤 창업을 하는 쪽을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일자리를 더 알아봐준다든지 이런 네. 쪽이 더 뭔가 무게가 실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통 우리가 중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 동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산업 구조에 부응하는 무엇을 만드냐면 정책.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곳이고요. 그다음 말씀해 주신 대로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정책, 발굴,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어떤 정책 발굴 같은 그런 미래를 좀 네.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에 좀 방점을 찍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나오면 항상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CEO 메시지. 네. 네네.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뎁스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EO 메시지 같이 볼까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경영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또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그다음에 위상을 강화하겠다. 네. 사실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인데 그렇다고 이게 비례해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이런 위상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대한민국 경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무엇을 조성해 왔냐? 중소기업의 조직화,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경제 민주화, 소상공인을 위한 SSM 규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적합 업종 도입 등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줄게. 당신네들이 와서 기업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좀 힘들어하는 환경들을 우리가 좀 그런 건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사랑 나눔재단 운영, 그다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노란 우산 공제 운영, 또 공제사업기금 및 보증공제 운영 등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 그다음에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상 제고, 경영 안정,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인프라를 깔아줄 테니까 그 위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라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과 비슷하게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아까 얘기했죠. 정부 쪽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이 중소기업진흥회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총 12개 사업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하게 좀 짚을게요. 국제통상지원에서 무역규제, 무역구제, 상사중재, 그다음 판로 지원, 협동조합 지원, 조사연구 통계, 그다음 외국 인력 고용 지원, 인력 지원, 스마트 공장, 공제사업, 기업 승계, 포럼 네트워크, 소부장 기업 기술 지원.
이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네. 판로 지원, 국제 통상 지원, 인력 지원, 그리고 공제 사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안쌤이 꼽은 네 가지 지원 사업 위주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판로 지원 사업이에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판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수입, 유통업체들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 업종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거는 중소기업들만 해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네. 즉 경쟁 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이 중소기업들만 제한 경쟁할 수 있게 또 중소기업자 중에 지명 경쟁 입찰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호를 해준다는 말이 되겠죠. 또한 중소기업 하면은 다양한 좀 아이디어 상품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 어떤 유통 경로로 TV 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TV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는데요. 상품을 잘 만드는 걸 기획하고 또 판매하고 관리해 주는 거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TV 홈쇼핑, 이게 홈앤쇼핑이 바로 중소기업 네. 제품들을 많이 내놓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무료 생방송도 내보내줍니다. 즉 홍보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업체 홍보용 영상 무료 제작과 같은 내용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흔히 뭐 강소기업이라고 하고 아까 방금 전에 나왔는데 소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네. 소재, 부품, 장비가 되겠죠. 다 수출하는 쪽에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 컨소시엄도 있는데요. 품목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외 타겟 시장에 파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라든지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이쪽에 관련된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게 국제 통상 지원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이 판로 지원 사업 중에 해외 판로 지원도 있는데 이 부분이랑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이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이 해외 판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중소기업 여기 보시면은 영상을 좀 올렸더라고요. 네. 중소기업 중앙에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 이슈가 조금 발생해서 나온 네.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수출이 진행된다면 관련된 무역 구제와 상사 중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국제 통상 지원인데요. 무역 구제라고 하는 것은 반덤핑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로 어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다가 무역 구제 신청을 하면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돈, 이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상사 중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사 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역시 중재 신청을 목적으로 하면 또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참 연기를 못 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 아 이런 사업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십시오. 네, 얼마나 연기를 못하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판로 지원은 수출 판로를 좀 확보를 해주고 국제 통상 지원은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를 좀 해결해주는 그렇죠. 문도 열어주고 맞습니다. 길도 닦아주는 이런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 역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은 인력 지원 사업이에요. 어떤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맞아요. 인력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명인데요. 스마트 일자리, 똑똑한 일자리가 되겠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뜻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알지 못했던 괜찮은 중소기업들을 발굴하는 역할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들고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겠죠. 또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졌던 편견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알리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해당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보시면 아 이런 기업들을 선택을 했구나,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재원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중소기업은 조금 하니까 인재원 HRD 쪽을 따로 구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인력 개발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식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고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대의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중소기업 중앙회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했는데 저는 그 캠페인을 아, 정말 많이 맞습니다. 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 일자리 네. 프로젝트라든지 뭐 노란 우산이라든지 네. 우리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네. 많이 좀 접했던 그래서 이렇게 낯이 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지원 사업들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공제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용,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노란 우산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노란 우산은 뭐냐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 폐업이 됐거나 아니면 노령이 됐거나 아니면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즉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제도입니다. 그런데 또 파란 우산 손해공제도 있어요. 파란 우산은 무엇이냐?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영 현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양한 이슈, 사고 같은 거에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화재라든지 아니면 영업배상 책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다양한 공제 상품 및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란 우산과 파란 우산이 어떠한 성격인지는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공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의 상호 부조를 통해서 도산을 방지해 주는 건 조금씩 돈을 낸다는 거겠죠. 또 기업 보증공제라고 해서 어디에 입찰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보증 이걸 내야 되는데 공공조달 계약 관련해서 각종 이행보증, 증권 발급 등 아무튼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도 역시 좀 세이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가셔서 보시면 사실 이쪽에 관련된 내용, 니즈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사업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제 사업까지 알아봤는데 진짜 약간 우산을 들어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잘 얼마나 좀 지었다. 든든해요. 그런 애가 네, 든든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사업 추진하면서 추구하는 가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심 가치는 5가지입니다. 뭐 평범하거든요, 사실. 소통, 전문성, 책임감, 혁신, 열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무래도 많은 아까 66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챙겨드려야 하니까 위에 5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러한 가치가 왜 필요하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중앙회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야 될 만한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2024 중기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정책 역량 강화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협동 조합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넘버원 중소기업 종합 공제, 아까 말씀드린 공제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와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인재를 뽑아서 함께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내가 입사후 포부 같은 거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부분도 만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2024 중기 목표를 어떻게 좀 달성하고 싶다로까지 연결시키면 조금 더 평가자가 좋아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중소기업 중앙회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채용 공고도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뽑는 게 일반 사무 5급 직원의 채용입니다. 인원은 땡땡명입니다. 2자릿수네요. 정규직의 채용 연계형 인턴입니다. 보니까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인턴십을 진행하고요. 급여는 인턴 기간에 한해서 월 200만 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채용 직무가 이제 일반 사무라고 하셨는데 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12가지 중에 제가 4가지를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아까 봤던 인력 지원 사업의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업무 요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분석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석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의 투데이잡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 조그만 기업이 취준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쓸모 있는 기업 같아. 그럼 이게 좋은 기업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지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획하는 업무 할 것이고요. 실제 기획한 것이 다 맞아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수정할 것이고 보완할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정교하게 조금 더 다듬어가는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결국에 여기서 만들어 놓는 사업들이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도출해서 실질적인 피드백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가는 이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직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길 보니까 직무기술서가 친절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게 아까 봤었던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입 일반행정 직무기술서가 있어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하셔도 충분히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것 가지고 준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련해서의 지식과 기술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어떤 자질들이 좀 필요할까 궁금한데요. 예, 자질은 일단 좀 기획력이 필요하니까 창의적 사고 필요할 것 같고요. 660만 중소기업 분들과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분들과 협업하겠죠. 그래서 타부서와 협업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해야 되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방식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원해주고 이런 거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업 아니면 내 마음에 끌리는 기업 이러면 안 되겠죠. 공정성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채용 형태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기준은 있습니다. 네. 물론 다 되면 좋겠지만 인턴 기간의 평가를 통해서요. 총점 80점 이상 우수자가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임용일은 2021년 5월 1일인데요. 또 수습기간 1개월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채용 전제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평가 항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냐 이런 부분들보다 얼마나 이 조직에 녹아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두 발 벗고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들을 많이 볼 테니까 만약에 합격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을 잘 지켜나가면서 회사에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좀 다 전화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네. 듭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사무잖아요. 그럼 네. 인문이나 상경 계열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중소기업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또 기술 기반 이런 쪽도 있으니까 저는 이공계 전공자분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툴, 기획력은 전공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쵸.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필기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금융공기업으로 속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필기시험인데 이 필기시험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혹시 이공계이신 분들도 내가 매경 테스트라고 여러분들 메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경제 관련된 그 퀴즈 푸는 건데 그거랑 논술이 있습니다. 예. 네, 논술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맛을 보신 다음에 네.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매경 테스트랑 논술까지도 이 채용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채용 절차를 보면 먼저 서류 전형이 네. 있겠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검사가 있고요. 면접 전형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형 절차인데요. 필기 시험은 매경 테스트를 통해서 경제 상식을 평가한다라고 하고요. 또 과제 해결형 보고서 작성의 논술 평가라고도 하는데 네. 이 경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 환율,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금리의 흐름,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이나 기업 쪽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1달러에 1,000원입니다. 이게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이 1달러에 900원이 되는 것인지 1달러에 1,100원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고요. 네. 헷갈려해요. 이런 그러네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이 필기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만한 문제집을 사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종이신문을 좀 보시고 우리 연합뉴스의 두 분께서 진행하시는 뉴스 프로그램도 잘 보신다면 경제상식을 조금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뉴스를 많이 봐도 또 똑똑한
똑똑한 거는 또 타고난 똑똑함 조금 다를 수 있다. 아, 그런가요? 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앞서서 과제 해결용 보고서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쵸.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 보고서라고 하니까 또 약간 겁을 먹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전혀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주어진 가상의 상황을 해결하는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주어진 자료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논리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프로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투데이 잡스 뭐 시즌 2로 만들었는데 시청률이 별로 나오지 않네. 그렇다면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시청률의 자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매주 나오는 패널들의 자료가 있을 거고 어떤 컨텐츠 자료가 있을 텐데 이런 자료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한다면 투데이 잡스 시즌2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적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주어진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얼마만큼 상식을 갖고 있느냐의 그런 개념일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경제 상황에서 코로나19 때에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어떻게 좀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네. 다양한 기사들이 있어요. 오피니언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스크립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어도 돼요. 믹싱을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만 잘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의 어젠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시는 그런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이라는 게 사실 뭐 바로바로 느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써본다면 정말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2020년 마지막 달에 진행되는 공공기관 채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테고 또 지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경쟁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사기업 쪽에서 담당하던 채용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도 공기업은 꾸역꾸역 채용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채용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 되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마무리니까 좀 그냥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원하실 것 같아서 네.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여기는 근무 지역이 서울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에서 근무를 네. 하다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대부분 좋은데 많은 구직자들이 꺼리는 게 지방근무 때문에 그렇죠. 꺼리거든요. 지방근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분들은 대거 지원을 하실 것 같고요. 또 기존의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끼어져 있는 필기와 특히나 논술 때문에 겁을 먹고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호수는 빠지긴 할 건데 기존에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셨던 분이나 서울권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수록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인 지원 자격도 있을 거니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기본적인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학력, 연령, 전공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학 점수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학 성적이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면 되고요. 우대사항으로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랑 취업 지원 대상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항상 이 우대사항이 정말 발목을 좀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것 전문 자격증 일단 네.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들어볼까요? 네, 근데 전문 자격증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그런 자격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자격증이 간평, 공인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계리사, 세무사, 신용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CFA 레벨 1, 2, 3거든요. 이분들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메인으로 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령 지원하신다면 그냥 우대사항 받는 거고 나와의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고 결국에 제 생각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경쟁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쓱 보시고 그래요. 이분들은 꼭 여기 안 오셔도 되잖아요. 다른 데 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만의 경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러 자격증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또 기업에서 원하는 네. 그 인재상에 부합해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재상 소개해 주시죠. 인재상도 또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5가지 한번 볼까요? 소통, 전문성, 책임, 혁신, 열정. 아까 봤던 핵심 가치랑 비슷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인재. 전문성은 직무 역량 개발로 자기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인재. 책임은 조직의 방향성에 맞게 스스로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인재. 혁신은 소소한 변화를 나부터 실천하여 혁신을 이루는 인재. 그 다음 열정은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공감하고 치열하게 해결하는 열정을 가진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통, 전문성, 책임, 혁신, 열정.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상당히 좀 많이 네, 겹치는 맞습니다. 내용도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열정. 실제 이번에 코로나19 때에 실질적인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는 공기업에 다니시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많이 힘듭니다. 그런 때일수록 필요한 게 열정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책임감과 열정을 지니신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기분 좋은 말씀을 좀 드린다면 회사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네. 점심시간에 여의도 공원 한강을 이렇게 쫙 돌아다녀 볼 수 있다.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봄에는 윤중로에서 벚꽃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 책임감과 열정을 지니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이 악물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